하루아침에 시장이 온통 파란불이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죠? 기술주, 특히 AI 버블이 드디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본 게 단순한 폭락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3.86%.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렇게나 떨어지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었죠. 사실 이 숫자만 보면 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엄청난 위기가 왔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군데로 쏠렸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AI 주식들의 화려한 파티가 드디어 끝나는 건가? 이게 바로 시장을 뒤덮었던 가장 큰 질문이었죠. 네, 그럼 우선 시장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하락의 원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화살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건 바로 AMD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었습니다. 이 두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 소식이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자,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왼쪽에 AMD, 사실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기대했던 초고속 성장에는 못 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폭락해버렸죠. 오른쪽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앞으로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아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익은 언제 나는데? 하면서 불안해한 겁니다. 특히 알파벳이 2026년까지 쓰겠다고 한 돈이 무려 1,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거든요. 바로 이 숫자가 시장의 비용 부담이라는 공포를 제대로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뭐 아시다시피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우리나라 증시로 옮겨 붙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AI 경쟁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졌죠. 여기까지만 보면 AI 공포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구나 하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만약 이게 정말로 기술주만의 문제였다면, 아니 어떻게 코스피가 거의 4%나 폭락하는 날 300개가 넘는 다른 회사 주식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시장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붕괴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자금의 이동, 다시 말해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돈에 이사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은 유행이 좀 지난 것 같으니 돈을 빼서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저쪽으로 옮겨가자.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이번 시장의 움직임은 정확히 이걸 보여줍니다. 그동안 미래의 꿈과 가능성만 보고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던 AI 같은 성장주를 팔아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현재 가치에 비해 싸다고 생각되는 튼튼한 가치주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 이동 속에서 어떤 분야와 기업들이 웃었을까요? 하락장 속에서도 빛났던 승자들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왼쪽 보세요.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섹터가 5.6%나 급락하는 동안 오른쪽의 유통업 섹터는 오히려 2.2%나 상승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롯데관광개발, APR, 영업무역, 호텔신라 전부 다 내수, 소비, 레저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유통이나 소비재, 레저처럼 우리 내수 경기에 초점을 맞춘 섹터로 명확하게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전략적인 시사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걱정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일종의 단기적인 소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여전히 아주 튼튼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 실적에 비하면 너무 싸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첫째, 패닉에 빠지지 말고 상황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이건 붕괴가 아니라 돈의 이동, 즉 로테이션이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둘째, 이런 단기 하락을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에너지나 철강처럼 아직 시장에 관심을 덜 받은 저평가된 섹터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AI라는 하나의 테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치와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시장의 이 거대한 순환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